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업데이트가 됐죠?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지표를 살펴보기 전에 조금 사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이해 없이 컨퍼런스 보드의 이번 소비자 신뢰지수가 급증한 것을 보게 되면 조금 정확한 이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시점에서는 소비가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미국의 소비는 직접적인 경기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소비자 심리를 조사해서 지수로 만드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번에 살펴볼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고, 또 하나는 미시간 대학교가 격주로 발표하는 게 있죠.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지수를 함께 비교를 해보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심리 지수라는 것을 기반을 하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심리지수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미국인들의 소비를 선행해서 좀 이해하기 위함인데요. 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 신뢰지수와 보시는 거는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네, 오늘의 이제 발표된 내용이죠. 업데이트된 내용. 이 부분은 이제 매달 새로운 사람들을 조사를 하는 심리조사예요. 반면에 아까 함께 비교하면 좋다고 말씀드린 미시간대는 새로운 사람과 기존 사람, 동일한 사람을 일정 비율 6대 4죠. 섞어서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방법에 일단 차이가 있고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동폭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미시건대 조사치보다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더 변동성이 크겠죠. 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대비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의 변동성이 더 큽니다. 그 원인은 매달 새로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의 그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의 조사 설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용과 관련된 경기 측면에서 질문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느끼는지, 좋다, 나쁘다, 보통이다, 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쭉 내용 보시면 뭐 현재 상황, 또 미래 상황, 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고, 뭐 미래는 어떨 것 같냐라는 질문에 특히 먼 미래는 아닙니다. 6개월 뒤 정도만 질의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현재의 경기와 현재의 고용 측면에서 질문이 있는 거고, 6개월 뒤의 경기와 6개월 뒤의 고용 측면, 조금 더 나가서 뭐 수입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토대로 현재와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뒤의 경기 상황을 서로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뭐 이런 지금의 지수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컨퍼런스 보드의 조사 방법은 그러니까 고용 사정에 초점을 맞춘 질의응답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한마디로 미국의 취업 용이도, 그러니까 고용 상황을 반증하는 그런 내용으로 확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비농업 분야의 취업 인구수라든지 실업률 등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조사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6개월 뒤에 고용 상황에 대한 그런 근거를 갖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고용 상황과 실질 소비와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고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조사 방법이고요. 즉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는 노동시장, 고용시장에 대한 가계의 반응 정도를 지수화한 것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고용시장 당연히 좋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크고 매번 새로운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노동시장에 대한 가계의 반응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심리지수, 그러니까 미시건대에서 조사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상대적으로 가계의 수입, 가계의 재정 상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에 조금 더 집중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6개월 뒤 정도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 물었다면 미시건 대학 같은 경우는 1년이라든지 5년 정도의 경기 전망을 묻는 자료가 많고요. 특별히 가계가 체감하는 그런 살림살이, 소비에 직접적인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질의가 좀 많습니다. 실제 가전제품의
구매 의향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오히려 현실성이 높은 조사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선행지표 중에 하나가 컨퍼런스 보드에 경기 선행지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기 선행지수의 10가지 항목들 중에 지금 보시게 되면 경제 상황, 소비자 기대 평균치에 대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 자료가 컨퍼런스 보드에서 경제 예측을 위해서 만든 LEI죠. 그러니까 경기 선행지수임에도 불구하고 웃긴 것은 이 항목에 미시건 대학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포함돼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 참 특이점이죠. 한마디로 컨퍼런스 보드조차도 미시건 대학의 소비자 그 조사 방법을 함께 포함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심리 지수를 뭐 꼽는 컨퍼런스 보드와 미시간 대학 이 두 가지 모두가 소비자들이 향후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하는 거고 이거를 수치화해서 지표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미국 GDP의 70%가 소비에 해당되니까 그만큼 소비를 더 빨리 선행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두 가지 중에 비교를 해보면 소비 여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리지수를 꼽자면 컨퍼런스보다는 미시건 대학의 소비 심리지수로 보는 게 더 합당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 뭐 사설을 하고 이번에 발표된 6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반등한 부분을 갖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5월달 102.5에서 6월 109.7로 집계가 됐죠. 이게 2022년 1월 이후 뭐 약 17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위치가 어느 정도의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지를 아까 지금 보여드린 미시건 대학 지표랑 비교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가 여기죠. 최저점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고 08년 위기 때보다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지금 미시건 대학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08년 위기 수준에 여전히 머물고 있고 물론 직전의 최대치보다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전고점보다는 상당히 간격을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08년 심리 그 최저점 부근에 아직도 위치해 있다는 게 큰 차이점으로 이렇게 비교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컨퍼런스 보드의 현재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측정치입니다. 6월 148.9에서 지금 155.3으로 이렇게 상승한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이게 약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현재 경제 상황을 되게 좋게 보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의 6개월 후의 기대 지수입니다.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5월 71.5를 기록을 했다가 이번에 올라서 79.3으로 이렇게 찍힌 것이죠. 하지만 이 미래 기대지수, 6개월 뒤의 기대지수가 여전히 80선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리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물론 79.3이기 때문에 80선에 가까워졌죠. 지난 한 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80 이하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기대지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컨퍼런스 보드에서의 조사 결과인데요. 향후 12개월 안에 미국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까에 대한 소비자들의 그런 지표입니다. 한마디로 69.3으로 69.3%죠. 그렇게 집계가 됐는데 경기 침체가 뭐 다소 또는 뭐 매우 그럴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5월에는 73.2%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감소한 것으로 이제 나온 것입니다. 이게 22년 8월 이후 꾸준히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이번에는 상당히 완화되고 둔화된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네,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린 게 요번에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된 그 소비 심리 지표들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심리가 곧 소비로 직접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뭐 향후 특별히 추세를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좀 길게 영상 전반부에 사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사실 실질 소비보다는
고용에 초점이 맞춰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고, 게다가 매번 조사 대상이 달라져서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 그 부분도 조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죠. 따라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금 한번 튀었다고 해서 이거에 뭐 급증해서 뭐 해석을 하고 놀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이 추이를 따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특별히 이 부분만 놓고 보기보다는 함께 비교해야 될 지표로 미시건 대학의 소비 심리 지수를 아까 언급했죠. 이 최저점에 위치해 있는 미시건대 소비 심리 지수와 달리 지금 상당히 다른 이 어느 간격을, 괴리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확정치로 매주 업데이트가 되는 실질 소비 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살펴본 게 레드북 소비 지표가 있었죠. 소매 판매 지수는 매주 발표되기 때문에 이 지표를 보면서 즉각적인 소비 향방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 지수만 놓고 심리가 좋아진다고 해서 소비가 늘어날 것이니 줄어질 것이니 이렇게 추정하기보다는 실제 확정치로 소매 판매 지수가 이렇게 발표되는 그런 지표들과 함께 비교를 해보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6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